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싸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최민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과 함께 여야의 대치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다 이렇게 연일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몸통임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맞받은 상황인데 여야의 대치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들을 정치와 사법의 문제를 좀 분리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장동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나왔던 많은 이슈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대장동 일당들이 줄줄이 구속됐고 또 그중에 한 명으로 볼 수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검사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가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두 명이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전진상 실장일 텐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만으로 이들에 대해서 강제 수사인 구속영장,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는 없는 노릇일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를 통한 발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그리고 일정 부분에 대한 혐의 소명 등을 이유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 민주당도 이런 내용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수사에 대한 내용은 수사대로 또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69석을 갖고 있는 야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일은 또 정치의 일대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우선 민주당은 지금 정치와 사법을 너무 잘 분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부활시키는 등 지금 민생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거는 박홍근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정진상 실장 구속은 민주당에서도 좀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정진상 실장에 대하여 검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었는데 체포영장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러는 다소 낙관적인 희망 섞인 관측이 있었는데 구속되다 보니 당황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지금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두 분이 구속되어 있는데 유동규는 석방된 상태고 그리고 예측에 따르면 다음 주에 김만배, 남욱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으로 보여요, 그냥. 대장동에 진짜 어쨌든 몸통은 그 사업을 추진하고 가장 돈을 많이 번 건 김만배, 남욱, 그리고 유동규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은 구속돼 있고 나머지는 나오는 게 좀 이상하게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단은 근본적으로 저는 이 수사가 편파 수사다. 그리고 불공정 수사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선 중에 대장동 문제 불거진 거 맞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거나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이력 등등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사께서 직접 사과까지 하셨는데 다 무혐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리고 또 양평 공흥지구 대통령 장모 관련한 특혜 의혹도 수사가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답정너 수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신북풍몰이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답정너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공정수사가 아니다라는 의심을 받고 불공정 편파 수사라는 의심을 받고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이 되면서 이제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는 일단은 사안과 관련돼서는 침묵을 하면서 민생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SNS에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내일 이제 당 지도부 회의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서 좀 이 검찰 수사와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진상 실장 구속되고 난 다음 SNS를 통해서 본인 동지에 관한 구속에 언급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대표, 제1야당 160구석을 갖고 있는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시점 11월 정기국회 한복판이라면 정부가 내고 있는 예산안을 기점으로 어떤 부분들이 국민께 가장 보편적이고 또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인지를 두고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일일 겁니다. 근데 내일 만약 지도부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일들보다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한 축에 대해서 검찰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내게 된다면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전당대회 때부터 결국 사법 리스크가 당의 민주당의 리스크로 전부 다 전이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지난날의 예측들이 그대로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임대주택 예산이 깎였다. 지금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에서 백현동 문제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의혹 중에 하나가 백현동 부지에서 임대주택으로 예정돼 있었던 것을 한 10%로 확 줄여버린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성남시장부터 해왔던 일들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법 리스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주변인들이 그 내용, 현재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가 다 결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온전히 민주당의 입장으로 좀 치환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단일 대우로 맞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지만 또 일각에서는 좀 전방위적인 이 당 차원의 방어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일각이라고 예.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특정되어 있어요. 이상민 의원 현역입니다. 조홍천 의원 현역입니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 현역입니다. 현역 의원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계세요. 사실 그런 걱정할 수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민주정당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시각은 근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께서 특수부 검사 출신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이 수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정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편파적이며 출발부터 내 가까운 사람은 수사하지 않고 대통령 가까운 사람 봐주고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손도 못 대는 검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수사를 야당 죽이기, 정적 죽이기, 탄압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열거한 세 분, 제가 아는 한 그 세 분의 경우는 이게 지나치게 그 법적인 잣대 그리고 그 법적인 잣대도 검찰의 잣대, 검찰의 시각에 좀 매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민주당이 여당 같고요. 국민의힘이 선명야당처럼 이 발언 수위나 이런 걸 보면 김병민 위원장은 안 그러신데 이게 뭐가 바뀐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앞서 열거한 세 분의 민주당 국회 현역 의원들은 좀 아직도 여당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사실 그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여야를 넘어 서울시장까지도 이런 그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부 예산이 관련 5조 7천억 깎인 게 사실이니 이거를 여야가 합의해서 부활하는 것은 저는 뭐 이건 이재명 대표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과제 같고 단 하나 이재명 대표가 공공임대주택이나 민생 예산을 챙긴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없어지거나 무뎌질 것이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거, 이건 이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주말에 도심 곳곳에서 이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이 촛불 집회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관련된 지금 여야의 대치가 또 거세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이 집회와 관련해서 헌정 질서를 흔드는 주장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야당 일부 의원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도 동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입장을 냈습니다.
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김용민 의원이 첫 번째 집회에 참석해서 한참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여럿이 더 추가적으로 참석을 하면서 이른바 정권 퇴진 집회에 힘을 보탠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퇴진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헌정사에 따른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선 불복에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잘못되고 미진한 일이 있다면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또 이런 국정 방향들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모든 일들에 대한 이슈와 거기에 대한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날 일어나서는 안 되는 12구 참사가 벌어지게 됐던 원인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몰아가게 된다면 과연 어떤 국민들께서 그런 주장들에 선뜻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어저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얼마 전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대한민국의 수험생들 입장에선 본인 삶의 가장 중요한 수학력 시험 이후에 논술 시험을 치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집회 때문에 거기에 민주당의 핵심 국회의원들도 참석을 했는데 교통이 마비되고 그로 인해서 발에 동동 구르는 수험생들의 모습까지 지켜볼 수 있었더라면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을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리,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될 공간들이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는 대선 불복 정권 퇴진 집회의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밤낮으로 불을 밝히고 지금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지금은 정기국회 한복판에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도 관련해서 입장을 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불복행위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맞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자존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인정하기 때문에 퇴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상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계시니까 대통령에서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임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6개월에 대한 평가를 해보니 그러니까 우리 시민단체나 촛불은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 요구하는 것까지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표현의 자유 억압이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누구 물러나라고 하는 게 결코 대선 불복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그것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시다. 인정합니다. 불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좀 아까 말씀하실 때 핵심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참석하신 7명은 되게 기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핵심 국회의원은 역시 대표와 원내대표와 지도부겠죠. 그래서 저는 그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퇴진 집회 혹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 규명 처벌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저렇게 논평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오버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퇴진하라고 한다고 퇴진하실 것도 아니고 저 퇴진 집회에 국민 100%가 참석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선 나오는 요구 중에 합리적인 게 있냐 없냐를 좀 따져보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는 저기서 얘기한 요구 중에 책임자를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건 정당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한복판 그것도 수도 서울에서 지금까지 158명 돌아가신 거잖아요. 억울하게 희생하셨는데 단 한 명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안 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족들도 일부 분노하셔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촛불 시민들이 분노하는 거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대통령 잘못이니까 대통령 물러나라 이런 논리적 비약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안전을 좀 경시하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향으로 좀 국정 지표가 바뀌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대통령에 대한 요구이고요. 대통령께서 국민께 심심한 사의를 표명해 달라는 거. 이거 너무 맞는 요구 같고 저는 솔직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즉시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나셨더라면 이런 집회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그렇게 이 집회에 알러지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는데 저는 더 깜짝 놀란 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논평이에요.
어떤 분은 쓰레기통에도 담기 어려운 더러운 말을 쏟아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참사 칠적 선동꾼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감정 사기꾼, 정치무당, 죽음의 환전사. 뭐 이렇게까지 이거 정말 언어 포퓰리즘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요구다. 그리고 안전에 조금 더 국정하시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 요거는 대통령실에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합리적인 얘기들, 진상규명, 또 책임자에 관한 책임, 그리고 그 이후로 나타나게 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런 일들이 좀 집중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지만 적어도 저 집회 현장에서 나왔던 목소리 주된 내용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정치권이 해야 되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한 유족분을 우연히 만나 뵀습니다. 예. 정말 우연한 기회에 만나 뵀는데 그분이 주변에 아무한테도 이런 안타까운 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있던 상황 속에서 조용히 하셨던 말이, 희생자, 피해자에 대한 명단 공개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조용히 와서 말씀 주시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이 모든 일들의 핵심이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에 대해서 유족을 위로하고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함이라면 지금 해야 되는 목소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퇴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희생자에 대한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해서 유족께 상처를 줬던 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하고, 그리고 나서 진상규명과 함께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번지수를 잘 봐도 한참 잘못 찾은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대통령이 그런 존재입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짜장면이 늦게 와도 대통령이 비난을 받는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비가 적게 와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향하여 퇴진하라, 뭐 해라 이런 주장은 그냥 늘 있는 거였고 사실 없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때도 그 야당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대범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저는 똑같은 유족인데도 제가 뵌 유족은 희생자 명단 공개가 왜 이번에만 이렇게 이슈가 되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성실하게 착하게 살던 내 애가 왜 죽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우리 애를 죽게 한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책임자를 처벌해달라 이런 분도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도 저도 유족 동의를 전제로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조차 사실은 좀 어색한 거거든요. 세월호 참사 때까지도 보도할 때 명단 공개를 다 했고요. 그리고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도 명단이 떴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묘하게 초기에 정부와 야당과 우리가 대처를 잘못해서 명단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 문제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유족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해야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이게 유족들도 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좀 이태원 참사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면 지금 국정조사의 이제 특혜 명단 제출 시한이 하루 앞, 그러니까 내일까지인데 진행 중인 수사가 먼저다라는 국민의힘의 이제 입장과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민주당 간의 입장 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제 국민의힘 의총이 예정되어 있는데 좀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일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의 대상자로 떠올랐던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상황실장이 출석했던 국회 장면들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겁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런 내용의 연장선이 될 텐데요. 그 자리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될 책무를 띠고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과연 이임재 용산서장이 허망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본인만의 얘기들에 대해서 사실을 입증하고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뉴스, 이슈로서 국정조사들을 끌고 가진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10월 29일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면 대응 과정에서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예방과 대비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보완했었더라면 10월 26일에서 29일까지 그 내용들을 준비해야 되는 경찰,
소방, 용산구청, 보건소 등지에서 그 일을 제대로 했을 수 있었겠는가? 이런 일들을 따져 물어야 될 역할들이 국회에 있습니다. 10월 29일 이후로 지금 벌써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예.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 이미 여야 합의로 충분한 징계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그 역할을 해왔습니까?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이 결국은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정쟁과 정치행위처럼 흘러가게 되는 순간 말씀 주셨던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귀중한 시간들이 다시금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 이게 지금 미진할 수 있다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빠르게 수사가 진행돼서 이게 검찰로 송치가 될 건데 그리고 난 다음 미진하고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한 수사가 있다면 검찰이 신속하게 보완 수사를 통해서 성역 없는 수사의 결과로 진상 규명을 밝혀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와 동시에 국회가 또 규명할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국민들을 위해 감추고 있는 부분들을 알 권리들을 충분히 충족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국회 내 행태들이 국민들께 큰 신뢰감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측면 속에서 일단 경찰과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검찰의 빠른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일들 지켜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선 국정조사와 경찰 조사는 그게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보통 이럴 때 특검을 주장하면 검찰이나 뭐 경찰 조사를 보고하자 그러는데 국정조사는 국회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와 병행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렇게 대립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흔히 꼬리 자르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선 직원들에게만 잘못 책임을 묻는 거. 그런데 일선 직원에게도 책임 물을 걸 물어야죠. 꼼꼼하게.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임재 서장이 얘기한 게 경비대 파견을 서울청에 2번이나 요청했는데 경비대를 사전에 배치해주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서울청 그리고 서울청을 넘어 경찰청 이런 문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행안위 현안 보고가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오후 2시에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걸 꼼꼼하게 못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서울경찰청은 혹시 당일 마약 수사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을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 협조 요청이 있었다 한들 정당한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경비대대를 10만 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는 이태원 현장에 파견 안 한 이유가 뭔지 등이 따져져야 되죠. 이게 이제 국정조사는 행안위 현안 보고와는 달리 조금 폭을 넓게 하자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라면 여당이 응해도 이게 뭐 없는 사실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쟁화되면 이익은 여당이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아닌 것 같고 무엇보다 사실 김진표 의장은 여당이 인정하는 민주당 내에 가장 온건 합리파에 속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김진표 의장이 이 정도를 어떻게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가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158명이 돌아가셨는데 희생됐는데 국회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습니까? 비록 정쟁화된다는 비판이 일부 있더라도 저는 국정조사는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당이 참여 안 하면 저는 야삼당끼리라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또 득실은 여당이 따지시겠죠, 뭐. 예. 169석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인 강행 드라이브를 펼치면 법안이든 또 예산이든 말하는 국정조사든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국민들과 유족이 반드시 묻고 또 알고 싶어하는 진상규명의 속도를 내야 될 겁니다. 저희가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빠르게 이 일, 증거인멸 전에 진행돼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 용산 이 이태원 참사에 관한 특위를 구성해서 이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과 보건소 그리고 서울청,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대한 조사들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관련된 내용 속에서 국민들께서 알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진상 규명을 위한 차원의 노력 절대 게으리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뭐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진행할 텐데 제일 좋은 국민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내용들을 좀 합의하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일 텐데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르기 전에 이 내용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야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최민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